안녕하세요. 메디라한방병원 김지호 병원장입니다. 오늘은 암 환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화면에 보이는 무드등 안 켜시는 분 거의 없으시죠? 그리고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휴대폰, 이거 자기 전에 혹은 자다가 안 보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 그런데 이게 암 환자의 잠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이런 행동들이 왜 그렇게 암 환자들한테 안 좋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티졸과 멜라토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코티졸이 뭘까요? 이 코티졸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호르몬이 나온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낮에는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티졸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코티졸이 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코티졸이 떨어지고 멜라토닌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코티졸이 밤에는 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멜라토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멜라토닌이 뭐냐면 이 멜라토닌이 나와야지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멜라토닌은 잠과 직결된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멜라토닌은 면역 호르몬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하는 역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면역세포들 있죠.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 T세포, 그리고 이제 수의상세포, T세포, 이런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그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멜라토닌은 우리가 면역 호르몬, 그리고 잠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정반대로 움직여요. 해가 뜨고 코티졸이 막 나오면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멜라토닌은 완전히 바닥이죠. 그리고 잘 보세요. 코티졸이 밤 10시에 뚝 떨어져요. 그때 멜라토닌이 쭉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왜 면역이 밤에 움직이냐면 멜라토닌이 있어야지만 면역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낮에는 지금 보시면 멜라토닌이 거의 방출이 안 되죠.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멜라토닌은 빛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낮에 햇볕이 떠 있으면 멜라토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낮에는 면역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코티졸이 높으면 또 면역이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티졸이 가장 바닥으로 떨어지는 밤 10시, 그리고 멜라토닌이 쭉 나와서 새벽 6시에 떨어지죠. 그때 코티졸이 쭉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야 되는 시간은 밤 10시에서 아침 6시인 거예요.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도대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자는 게 좋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어떤 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 전구가 나온 지가 지금 20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 전에는 영향을 뭘 받았어요? 100% 태양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태양이 뜨면 우리가 일어나고 태양이 지면 우리는 자게 돼 있던 거죠. 그게 우리 몸에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가 보통 몇 시에 지나요? 6시 정도면 지잖아요. 여름에는 좀 더 늦게 지지만. 그래서 6시부터 어둑어둑해지고, 그 어둑어둑해지면은 멜라토닌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야 되는 시간이 사실은 태양의 흐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대가 원래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10시에서 6시예요. 아까 제가 코티졸이 언제 가장 떨어진다고 그랬죠? 10시예요, 10시. 그래서 저녁 10시부터 자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때 멜라토닌이 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기 전에 어떤 걸 하면 좋냐면 조명을 좀 어둡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잠잘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침실에서 잠자기 전에 뭐 9시 정도 그때부터 조명을 어둡게 하시고 잠잘 준비를 서서히 하시면 잠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멜라토닌이 밤 10시에서 쭉 올라오기 시작해서 새벽 2, 3시에 이제 피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잠을 자야 면역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간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면역이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낮밤이 바뀐 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첫 번째는 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시간입니다. 시간. 밤 10시에서 새벽 6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빛이에요. 빛. 아까 제가 우리 인간은 태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체 시계가 어디 있을까요? 생체 시계가 바로 눈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면 빛으로 시간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 이게 어둑어둑해지면 이제는 밤이 되나 보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체 시계가 눈 뒤에 있고요. 이 눈 뒤에 있는 생체 시계가 명령을 멜라토닌을 분비시키는 송과체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어둑어둑해지면 이제 밤이 되니까
멜라토닌 분비를 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간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빛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빛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조명이 200년 전에 인공 조명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영향만 받다가 인공 조명의 영향을 너무 받게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때는 암흑을 유지하셔야 돼요. 만약에 잘 때 아까 조명등, 제가 왜 그 조명등이 위험하다고 했냐면 얕은 조명등을 켜도 주무셔도요, 그 조명등을 켜면 우리는 깨어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체 시계가.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멜라토닌이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면역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반드시 암흑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암막 커튼을 하시거나 안대를 쓰시거나, TV를 보면 TV에 깜빡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셋탑박스에 깜빡이는 이런 것도 다 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에어컨이나 난방장치에서 나오는 불빛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불빛들도 다 가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밤에 뭐가 문제가 될까요? 밤에 화장실을 우리가 가잖아요. 화장실 가면 어떻게 해요? 불을 딱 켜죠. 이게 갑자기 아침 7시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다시 누우면 잠이 잘 와요? 잠이 잘 안 오죠. 왜 그럴까요? 우리 뇌가 아침 7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를 딱 멈추죠.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화장실에 불을 안 켜시는 게 중요해요. 불을 안 켜시고, 혹은 화장실에 굉장히 은은한 조명, 간접 조명 같은 거를 설치하셔가지고 밤에는 그 조명을 켜시고 볼일을 보시고 이제 잠을 다시 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빛 관리, 빛 관리. 암막 커튼, 안대, 그 다음에 깜빡이는 셋탑박스 불빛, 에어컨 불빛 다 끄셔야 되는 거고요. 밤에 TV 틀어놓고 자는 분, 무섭다고 불 켜놓고 자는 분 다 면역이 엉망인 거예요. 애기들 무섭다고 TV 틀어놓거나 불 켜놓고 자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맨 처음에 제가 휴대폰이 되게 안 좋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휴대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우리 생체 시계를 건드려요. 그래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조명보다 더 영향을 줘요. 그래서 휴대폰은 되도록이면 침대 근처에 안 갖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명등을 켜고 자는 게 되게 안 좋다고 설명을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다 막 켜고 자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결과가 있어요. 희미한 야간 조명을 써도 유방암 뼈전 위험이 커진다. 이런 연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희미한 조명을 켰을 때 아까 제가 뭐가 안 나온다고 그랬죠? 멜라토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멜라토닌. 그러니까 면역이 안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밤에 암흑으로 자야지만 면역이 움직이는 거죠. 자, 이 연구 결과를 좀 더 살펴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잘 때 켜는 조명등은 낮은 조도라도 해도 인간의 24시간 생체주기를 무너뜨려서 항암 작용을 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줄일 수 있다. 이게 이 연구의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쉽게 그냥 간과할 수 있는 이런 조명등 켜는 게 암 환자한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다른 연구 결과를 볼게요. 제목이 뭐예요? 빛공해가 유방암 확률을 24.4%를 올렸다. 거의 25%의 유방암 확률을 높였다는 거예요. 빛공해가. 이 연구는 어떻게 한 거냐면요, 미국의 인공위성 데이터를 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명이 어디가 밝은지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별로 이제 빛공해 정도를 본 건데요. 빛공해 정도가 심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24.4%가 높았다는 거죠. 거의 4분의 1을 올린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런 뭐 TV 틀어놓기, 그 다음에 무드등 켜기 이런 게 실제로 암에는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자, 빛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계속 해볼게요. 이 기사는 제목이 뭐냐면 밤에 잘 자고 싶다면 화장실 불을 끄고 양치하세요. 이런 기사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장실 불빛이 새벽에 화장실 갈 때도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런데 언제도 안 좋냐면 잠을 자기 전에 우리가 양치를 하잖아요. 양치할 때도 너무 밝은 빛을 쏘이면 잠들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밝은 불빛이 숙면에 도움 주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수면을 방해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우리가 자연을 본따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태양빛이 서서히 지는 것처럼 우리 집안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0시가 되기 전에 8시, 9시 되면은 불빛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스름하게 만드는 거죠, 집안을. 그러면 태양이 지는 것처럼 만들 수 있죠. 그렇게 해야지 잠을 잘 잘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걸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시간. 밤 10시에서 새벽 6시. 두 번째가 빛.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바로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이 잠에서 왜 중요하냐면요. 카페인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멜라토닌을 떨어뜨리는 코티졸이 분비가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커피숍에 가면 지금도 저녁 때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코티졸이 쭉 올라오게 되겠죠. 그럼 뭐가 떨어져요? 멜라토닌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면역이 활성화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커피를 마신다고 하시더라도 언제 드셔야 되냐면 오후에는 커피를 드시면 안 돼요. 커피나 녹차나 홍차 이런 카페인이 든 것들은 오후에는 드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제 커피를 너무 자기는 못 끊겠다. 그러면 오후나 저녁 때에는 디카페인을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보통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아메리카노 아주 묽게 한 잔 정도 이제 허용을 하게 됩니다. 이 화면은 암 환자 카페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화면인데요. 여기 설명이 돼 있죠. 하루에도 여러 차례 섭취하는 카페인은 부신을 자극해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킨다. 카페인이 바로 부신을 자극해서 코티졸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커피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이 코티졸을 분비시켜서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잠에서 중요한 네 번째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 세로토닌이에요. 행복 호르몬. 들어보셨죠?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그러냐면 세로토닌이 바로 멜라토닌이 바뀌기 전에 나오는 전구체예요. 그러니까 낮에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야 밤에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밤에 면역이 활발하냐, 활발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을 분비시키는 거 뭘까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 햇볕 봐라 이게 그거거든요. 세로토닌은 낮에 햇볕을 봐야지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햇볕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로토닌을 분비시키는 게 놀랍게도 장내세균입니다. 장내세균. 이거는 많이 이제 안 들어보셨을 건데요. 우리가 지금 장이 제2의 뇌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세로토닌 분비가 장에서 90%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어떻게 돼요? 우울증 걸리기도 쉽겠고 불면도 잘 오겠죠.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좀 살펴볼게요. 나와주세요 세로토닌 이런 이제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망막 속으로 들어오는 햇볕이 뇌를 자극해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한다.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걷기 시작한 5분 후부터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해서 15분 후에 최고도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햇볕을 보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운동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연구를 볼까요? 제목이 뭐냐면 그 다음 연구는 위장관에서 세로토닌 생산에 도움을 주는 미생물들이에요. 연구를 이렇게 했어요. 장내세균 전체를 없앤 무균 마우스, 그러니까 무균 생쥐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내세균을 다 없앴더니 세로토닌 분비량이 확 줄어든 거예요. 이 연구의 핵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우리 연구는 위장관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미생물들이 장내 세포를 자극해서 세로토닌을 생성시킨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올린 다종 유산균이 중요하다. 개수가 아니라 종수가 중요하다.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원래 4,000종 정도가 있어야지 장내 미생물총이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게 1,000종 이하로 떨어져 있고 암 환자들은 항생제나 항암제나 소염 진통제를 통해서 더 떨어져 있다. 이게 이제 면역을 떨어뜨려서 면역 항암제도 안 듣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면역 항암제만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종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세로토닌도 안 나오고 세로토닌이 안 나오니까 밤에 멜라토닌도 잘 안 나와서 면역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결론을 내린 게 뭐였어요? 우리가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면 채식, 자연식물식 이게 장내세균의 다양성을 늘려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었죠. 발효음식. 발효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효음식이 또 장내세균 다양성을 늘려준다. 그 다음에 오메가3도 장내세균 다양성을 늘려준다고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다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면역도 올리지만. 자, 이제 다른 연구를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장내세균이 뇌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에 영향을 준다.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무균주에서 세로토닌 생성이 뚜렷하게 감소했다. 그 다음에 미생물을 주입하자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났다. 그래서 사실은 장이 제2의 뇌라고 얘기하는 거는 세로토닌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장과 뇌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물질이다. 이런 거죠. 자, 이제 오늘 중요한 걸 우리가 네 가지를 배웠죠. 잠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뭐예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꼭 주무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빛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명을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잠자기 전부터 좀 어둑하게 하고 잠잘 때는 완벽하게 암흑을 유지하고 안막 커튼, 안대, 그리고 TV 다 끄고 셋탑박스 불빛 다 막고 에어컨 불빛 다 막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든 어떻게 불을 안 켜고 혹은 간접 조명을 켜서 이제 영향을 안 주게. 세 번째는 바로 카페인이었습니다. 카페인이 우리 잠을 방해한다. 그리고 멜라토닌이 안 나오게 한다. 그거였고요. 자, 네 번째는 뭐였어요? 네 번째는 바로 장내세균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너무너무 수면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자연식물식, 발효음식,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 많은 암 환우분들께서 이제 항암으로 힘드셔서 낮에 이제 낮잠을 자도 되느냐, 낮잠을 자면은 밤에 수면 패턴이 깨지는 거 아닌지 궁금해하시는데 네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낮잠에 대해서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낮잠은 사실 3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30분을 넘게 자면은 밤에 수면 패턴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30분 넘게 자면은 심혈관 질환도 안 좋게 돼 있거든요. 그런 연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밤에 수면 패턴을 깨기 때문에 30분 넘게는 안 주무시는 게 좋고요.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주무시는 거는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이게 수면 시간에 관한 것인데요. 어떤 분들은 나는 뭐 7시간만 자도 괜찮다. 아니다, 나는 9시간은 자야 된다. 이렇게 많이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계세요. 그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이라고 하면 몇 시간이 될까요? 제가 아까 이제 밤 10시에서 아침 6시, 그러니까 8시간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7시에서 9시 사이로 많이 나오는데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8시간을 가장 이상적인 시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성인들이 지금 7시간보다 적게 자면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또 9시간을 넘게 자도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7시간에서 9시간 사이, 그러니까 8시간을 적정한 수면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잠이 왜 중요하다? 밤에만, 잘 때만 면역이 움직여서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잠을 잘 주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오늘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건강한 투병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